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화요일인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춥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하 1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맑은 하늘 아래 한낮에는 3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2월 초부터 내린 많은 눈이 도로 곳곳에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입춘인 내일은 하늘 흐린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겨울철에는 헌혈 참여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곤 하는데요. 최근 이색 헌혈 이벤트가 열려서 화제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요. 내일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을 맞아 입춘맞이 세시풍속 체험 행사가 원주에서 진행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2월 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사업비 600억 원 정도를 들여 전기자동차 7천여 대를 보급합니다. 이번 보급 대수는 지난해보다 82% 많은 것입니다. 보조금은 차종마다 다른데요. 특히 내연기관차를 팔고 전기차를 산 사람에게는 최대 13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영월군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농업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목별 농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장비 등 농업 안전 조치를 합니다. 이 밖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농업 안전교육도 실시합니다. 횡성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이달 10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림어업 경영체입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철망이나 전기 울타리 설치 비용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인데요. 시설 설치는 파종기 이전인 올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맘때면 추운 날씨와 방학의 여파로 헌혈 참여가 줄어들곤 하는데요. 현재 강원도의 혈액 보유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고요. 또 최근에 진행된 이색 헌혈 이벤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강원혈액원의 유혜정 헌혈지원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해마다 겨울이 되면 헌혈 참여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들었는데요. 자, 먼저 현재 강원도 혈액 보유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반적인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00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수혈에 필요한 1일 혈액 보유량은 약 5.21분입니다. 최근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혈액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강원도만의 수치가 아니라 전국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혈액은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 채혈된 혈액이 서울의 응급 환자에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부족할 때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인 보유 현황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 자체가 줄어들고 학교 방학이나 군부대 훈련 일정 등이 겹치면서 헌혈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학생과 군인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곧 긴 설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시려면 지금 헌혈자분들의 꾸준한 참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지역별 현황보다는 전국의 현황을 좀 파악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치가 그래도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난 1월 29일이었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색 이벤트가 진행이 됐다고요. 자, 어떤 취지로 마련된 행사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는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쫑꾸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사실 겨울철에는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헌혈자분들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가장 핫한 선물을 드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했습니다. 예. 헌혈이라는 숭고한 나눔에 즐거움이라는 색깔을 입혀서 헌혈의 집을 찾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네, 요즘 특히 구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디저트인데 그만큼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실제 헌혈 현장의 분위기나 참여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지난 1월 29일 강원도 내 헌혈의 집 6곳에서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이 이른 아침부터 찾아주셨습니다. 실제 이제 통계를 저희가 체크해 보니 전날보다 2배 가까운 헌혈자분들이 방문해 주셨더라고요. 이 현장 간호사 선생님들도 정신없이 바쁘긴 하셨지만 구하기 힘든 두쫑꾸 쿠키를 받고 기뻐하시는 헌혈자분들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기분 좋게 바쁜 거니까요. 그렇게 선물을 주면서도 많은 분들이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헌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 또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헌혈은 크게는 전열 헌혈과 성분 헌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열 헌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헌혈로 혈액 속의 모든 성분을 함께 체열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단순한 헌혈이다 보니 2, 30분 정도로 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헌혈은 성분 헌혈이라고 불리는 헌혈인데요. 특히 성분만을 체열한 뒤 나머지는 몸속에 돌려받는 헌혈입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전열 헌혈보다 오래 걸립니다. 성분 헌혈은 2주에 한 번씩, 전열 헌혈은 8주에 한 번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열 헌혈과 성분 헌혈. 네. 처음 들어보는 개념입니다. 오늘 덕분에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헌혈은 이렇게 수급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헌혈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나 다른 여러 상황 때문에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헌혈이 어려운 경우는 좀 어떤 상황들이 해당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헌혈은 수혈을 받으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자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 꼼꼼한 편입니다. 네. 최근에 특정 약물을 복용하셨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된 경우 또는 당일 혈분 수치가 조금 낮아 빈혈기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내가 헌혈해도 될까 고민되신다면 주저 말고 헌혈의 집에 방문해 주시거나 혈액원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혈압도 관련이 있을까요? 혈압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혈압이 높으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 저희가 이제 체크하는 부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헌혈자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헌혈을 결정을 그럼 했다면 또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헌혈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 지참입니다. 헌혈자와 수혈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확인이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 잠을 푹 주무시고 당일 식사를 든든히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하시면 어지러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과음은 피하시고 몸 상태가 좋은 날 방문해 주시면 가장 안전하고 기분 좋은 헌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피를 또 뽑고 나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 식사는 든든히 하고 오시는 걸 맞습니다. 추천을 드렸고요. 전날 과음하신 분들은 헌혈하고 싶은 마음이어도 좀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헌혈을 마친 뒤에도 또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헌혈 후에 일상생활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안내해 주시죠. 아무래도 헌혈 직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공해드리는 간식과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헌혈 후 1시간 이내에는 흡연을 피해 주시고 당일 음주나 과격한 운동, 사우나는 하루 정도만 쉬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피를 보충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음주나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흡연을 1시간 이내에는 피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흡연을 하시게 되면 어지러움증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은 또 각별히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헌혈과 관련해서 시민들 사이에 좀 잘못 알려진 정보나 오해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헌혈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혈액 매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00% 자발적인 헌혈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염 걱정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헌혈에 쓰이는 바늘이나 체열백 같은 모든 기구는 멸균 처리된 일회용입니다. 한번 쓰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기적으로 헌혈하면 간단한 혈액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어서 내 건강을 체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헌혈을 하고 나서 그 혈액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헌혈자에게 알려주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상 유무를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헌혈을 하고 싶은 마음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빈혈이 있어서 안 된다고 거부당한 적이 있어서 해본 경험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앞서서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헌혈자가 뭐 어떻게 할게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서 그냥 이제 헌혈을 하면 이제 관계자분들이 관리를 따로 해주시는 걸까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헌혈자분께서 현장에 도착하셔서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무엇인지 좀 알고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로 또 안내는 다 해주시는 거고요. 네, 저희가 헌혈의 집에 오시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설명에 따라서 헌혈자분께서 2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헌혈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헌혈은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누는 아주 짧은 시간의 참여지만 수혈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내일이라는 시간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따뜻한 기적, 여러분의 팔을 걷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올겨울 저희 헌혈의 집에서 따뜻한 영웅이 되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혈 참여가 더 소중한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작은 용기가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팀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의 유혜정 헌혈지원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도 입춘을 맞아서 다양한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중에서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요, 올해 처음으로 입춘의 전통 관습을 체험하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입춘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인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내일이죠. 2월 4일은 우리 한 해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 입춘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인데요. 예부터 이 시기에는 한 해 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세시 풍속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관습이 바로 입춘첩쓰기인데요. 입춘첩은 입춘날 각 가정에서 그해 복과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글귀를 붓글씨로 써서 보통 대문이나 부엌에 붙이던 풍습입니다. 네. 원주에서도 원주문화원 주관으로 매년 시청에서 서해 강사나 관련 모임에서 이 입춘첩쓰기 행사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입춘첩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도 이 입춘첩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전통풍습으로 입춘의 의미를 나누고 또 전통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입춘첩 쓰기와 함께 흙으로 만드는 소인형, 토 만들기라는 행사가 함께 준비된다는 건데요. 윤주태 전통문화교육팀장에게 이번 행사를 마련한 취지와 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전통의 세시풍속을 이해하고 또 계절마다 담긴 생활 지혜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춘의 의미를 쉽고 즐겁게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풍속을 단순히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며 원주의 절기 문화와 공동체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22개의 정규 강좌를 운영합니다. 전통 인문, 예술, 생활 문화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저녁 강좌 3개, 토요일 강좌 3개를 새롭게 운영하였으며 낮 시간에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과 시민분들도 부담 없이 수강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원주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들을 초대해 기획 초대전이 연중 진행됩니다. 현재는 서운 최순자 작가의 전각 천자문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이 전시는 3월 말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만의 입춘 풍습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입춘첩 행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의 입춘첩 행사에서 눈길을 끄는 체험은 바로 토 만들기인데요. 네. 이건 바로 예부터 원주에 입춘이 되면 봄이 가장 먼저 온다고 여겨진 행구동 입춘내에서 내려져 오는 풍습입니다. 흙으로 소를 만들어서 빚어보면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주에서만 전해지는 독특한 풍습이라고 하니까 참 재밌죠. 네. 또 이렇게 직접 교육원을 찾으면 흙으로 소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만들어진 이 토우는요, 요즘 집이나 실내 공간에서 향기를 위해서 향 피울 때 쓰는 스틱 인센스, 이 인센스의 꽂이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입춘첩 쓰기는 서예 작가인 최순자 작가가 직접 써서 나눠주는데요. 이 쓰는 문구로는 대표적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 있는데, 입춘대길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라는 뜻이고요. 예. 건양다경은 따뜻한 기운이 드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현장에서는 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도 준비가 됐는데요.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에 관해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태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육원 담소실에서 편한 시간에 방문하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흙으로 소 한 마리를 직접 빚는 체험을 하시게 되니까 흙을 만지며 소원을 담아 형태를 만들어보는 제작 과정이 있는데요. 좀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완성 후에는 최순자 작가가 직접 써주는 입춘첩을 받아가실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순자 작가의 전각 천자문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1000개의 한자를 4자씩 묶어서 총 250개의 전각 작품을 완성한 전시인데요.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전각 예술의 깊이와 정성을 느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직접 스탬프를 찍어 나만의 입춘첩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전통문화 체험이 처음인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이게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네,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내일 현장 방문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입춘 당일인 내일 2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담소실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입춘 체험 행사와 함께 또 전통 서예 작품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이제 3월부터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달해나 전통무용, 서예 등 전통 인문과 예술, 생활문화 강좌가 다채롭게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전통문화와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새해 봄이 시작되는 내일 입춘을 계기로 또 우리의 잊혀가던 절기 문화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각 지역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는 날이죠.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의 박희서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새 추운 날씨에도 러닝에 매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건강 챙기는 소식, 첫 소식으로 준비하셨다고요. 자, 평창에서 독서를 마치 마라톤처럼 이어가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평창군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리딩온 독서 마라톤 대회 전해드리는데요. 이 독서 마라톤 대회는 책 읽기를 마라톤에 비유해 정해진 기간 동안 독서량을 기록하며 완주를 목표로 하는 독서 캠페인입니다. 이번 제4회 리딩온 독서 마라톤 대회는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됩니다. 참여 대상은 8세 이상 평창 군민이고요. 평창 군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독서 수준과 목표에 따라 여러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읽은 책 수와 누적 페이지 수에 따라 완주 여부가 결정되고 코스를 완주한 사람에게는 완주 인증서와 함께 도서문화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수한 독서일지는 우수작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 이번 리딩온 독서 마라톤 대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새해마다 꼭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 많이 하기인데 독서를 마치 마라톤처럼 할 수 있고 또 완주하면은 인증서와 문화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애서가들에게 반가운 소식 먼저 살펴봤고요. 자, 평창군에서 2026년 유청소년 스포츠 이용권 접수를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이용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아 청소년 가운데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입니다. 이 이용권은 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체력 증진을 돕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강습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네, 방학을 맞아 운동계획 세워둔 어린이 청소년들 많을 텐데 잊지 말고 신청해서 이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읍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할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읍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마을 발전을 함께 만들어갈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2일까지 총 10명을 추천을 통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첨하여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평창읍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읍에서 활동 중인 주민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되며
지역의 공공이익을 위해 주민 의견을 모으고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주민 참여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읍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평창군에서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평창의 청년들을 위한 소식인데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평창군에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평창군 관내의 무주택 청년, 즉 19세부터 49세 이하의 단독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연 3%,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3월 중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지원 대상 여건과 신청 방법 등을 미리 알아보셨다가 접수받기 전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평창군 도시가 주택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히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유익한 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평창군이 되길 바라면서요. 끝으로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여성 임업인을 위한 소식입니다.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 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해서 살림 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 바우처로 이번 지원 사업이 3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평창에 거주하는 임업 분야 농협 경영체 등록 여성 임업인 중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1인 2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대출 서류, 자세한 신청 자격 등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섭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들어봤습니다. 2월 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